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스티커를 붙여 색을 통일했던 민생 쿠폰 선불카드가 이번에는 스티커 때문에 결제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민사소송이 갖는 의미와 향후 추가 소송 움직임을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천룰 논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광주 전남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을 다르게 해 논란이 불거지자 광주시가 스티커를 붙여 색을 가리는 임시방편을 내놨었죠. 그런데 이 스티커 때문에 곳곳에서 결제 오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 낙인이라는 지적에 공무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스티커를 붙인 소비쿠폰 선불카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에는 스티커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카드 자체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긁었죠.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용이 안 되니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계속 결제가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떼버리고 결제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려니까 사장님 결제를 하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였으니까 스티커 띄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스티커 띄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민생 쿠폰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 스티커를 붙인 카드는 카드 단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두껍더라고. 근데 그 안에가 기포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잘. 여기서 인식이 안 되니까 저쪽 단말기 가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광주시는 사람이 손으로 붙이다 보니 일부 카드에 스티커가 잘못 붙어 카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가 계속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떼고 결제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차별을 가리자며 붙여놓은 스티커를 시민에게 스스로 뜯으라는 겁니다. 이번 주 디자인을 통일한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면서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차별을 만들고 그 수습 과정조차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덥고 습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이렇게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는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벌써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논밭이나 도로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훨씬 높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더위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오늘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남부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오늘도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열대야와 35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천룰 논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광주 전남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며 노 컷오프 룰을 선언했고 박찬대 후보는 신뢰와 수용 가능한 컷오프 혁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종일관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불꽃이 튀었던 주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룰이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해온 정청래 후보에게 성범죄자 등 무자격 후보에게까지 컷오프가 배제되냐는 질문을 했고, 정 후보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자격이 있다라고 당에서 인정한 사람들은 억울한 컷오프는 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만 떨어진 사람들도 승복을 해서. 이어 청년이나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공천도 없는 거냐는 질문에도 당원 당규대로 전략공천을 하면 컷오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컷오프 혁신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맞섰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 여성과 청년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고 장기 군속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성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예측 가능한 공천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노 컷오프와 컷오프 혁신 공천룰 두 가지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합니다. 우선 현역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은 노 컷오프 방식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자격 후보만 아니면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 단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탈당을 하게 되면 경선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의 이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의 컷오프 혁신안은 상대적으로 현역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노컷 공약이 현역 정치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지방정치, 호남정치의 혁신을 기대하는 당원들과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수해로 인해 원샷으로 진행하기로 한 당대표 경선은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전체 당원의 70%가 넘는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곳곳에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느닷없이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하자가 있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또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좌절감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 내란 혐의 재판을 통한 형법적 절차에 이어 민사 영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0,000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4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광주 여성 변호사회 등이 이미 제기한 같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그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돼서 확정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2차 원고인단이 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고 별개의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 모집도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전 국민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 유사 소송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 결과와 윤 전 대통령 측 저항 정도에 따라 상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소송 결과는 결국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원고들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될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 리딩 케이스 분명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내용 보고 소송에 참여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는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추가 소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를 홍진선 디지털 뉴스 팀장이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송이 시작됐는지. 완전히 자발적 시민의 어떤 에너지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래 사회단체나 정당에서도 이거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 그 손길을 좀 고사를 했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당연히 헌정 질서 자체가 쉽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 자체가 부결됐어요.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불참하면서 부결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저희가 105명의 그 소송에 참가할 시민들을 먼저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원고들을 정말 자발적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싶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다른 지역, 광주 지역 외에 다른 데서 오히려 영남 지역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의 민심을 더 담아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플랫폼을 열었고, 오히려 광주 지역 시민들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자. 네. 라고 해서 광주 지역 시민들은 오히려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인구 대비로 각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배치해서 그 상징소송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네, 대한 국민들이 모인 소송단이네요.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적으로 탄핵해서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헌법적인 절차이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로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또 준비되어 있는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멍든 마음,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 네.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리인으로서 저는 플랫폼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 민생을 힘들게 한 분이 그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징적인 마음도 담아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그 돈을 배상하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님도 판결문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이 느꼈을 수치감, 또 공포, 불편, 자존심의 상처, 이런 표현을 다 언급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저는 판결문에 그대로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좀 넓어진 그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재판장님께서 그 인과관계의 측면을 좀 완화해서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좀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 내고 난 이후에도 준비 서면을 2번 더 내고 변론을 했는데 네. 주된 내용이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위법성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 김건희의 그 공보 관계가 내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고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재산이 79억, 80억 가까이 되던데 73억이 배우자 김건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밖에 없더라고, 예금. 현재 우리가 지금 1심에서 얘기했던 소송은 피고 윤석열 재산 6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만 일단 그 가집행이라고 그래서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집행은 그 예금에 대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랬던 바가 이런, 어차피 이 소송은 전 국민이 항의하는 측면이고, 그러면 권력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자체만으로도 다시는 불행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뜻 있는 변호사님께서 플랫폼을 여셔서 유사 소송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는 게 최초에 제가 시작한 취지였습니다. 네. 제가 시작을 했으니
전국에 뜻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단을 모아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로서는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네. 적극 같이 좀 동참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신임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박현철 신임 광주지검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 등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박 지검장의 발령일은 오늘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부터 시작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모집 정원 24명 가운데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 과목에서 의사를 모집했고 내과 2명, 심장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등 4명이 지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과 근무할 수 있는 병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목포 대반동 일대 해안 산책로가 준공 넉 달 만에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시공업체뿐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발주청인 목포해수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반동 해안 산책로, 인부들이 끌개로 바닥 포장재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길이 123m 구간 산책로의 바닥 포장재 상당 부분이 들뜨고 찢기면서 발주청인 목포해수청이 하자보수 공사에 나선 겁니다. 목포해수청은 보수 공사 기간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산책로의 시민 통행을 일시로 막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와 시공업체는 당초 도장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0월 바닥재 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 방식을 바꿨던 겁니다.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이물질을 없애는 에어펌프를 활용한 방법 대신 인부들이 빗자루로 쓸면서 작업했습니다. 이제 빗자루를 먼저 설고 처음에는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고 이래 하는데도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탈락의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계 대신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 작업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감리업체는 이 정도로 하자가 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렸다면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먼저고요. 비산먼지 민원권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는 될지는 몰랐는데.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르면 공사를 마쳤을 때 감리 등 검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주청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시정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감리업체는 준공 전 현장 검사에서 일부 하자 구간을 발견해 지난 1월부터 3차례 보수를 마쳤고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발주청인 목포해수청이 지난 3월 31일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한 달 뒤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시설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목포시는 바닥재 곳곳에서 파손과 들뜸, 균열을 발견했고 지난 5월 1일 목포해수청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은 부실 시공이라는 지적 속에 넉 달 만에 흉물로 변한 상황. 목포해수청과 시공업체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모두 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아리백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광주형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아리백 추진본부는 정부의 아리백 산단 조성 추진과 공공주도 도시명 태양광 확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아리백 정책 모델을 기반으로 산단 내 아리백 실현과 서남권과의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의 힘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도약의 약속, 회복의 그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소, 판화와 서예 등 각 분야의 작가 6명을 초대해 광복의 의미와 회복,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각예술로 펼칩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과 조아라, 박기옥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역사 자료도 함께 전시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새 정부 들어서도 지지부진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기 위한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내용으로 최근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다 내려가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중적으로 저기 뭐 남겨두고 해가지고는 또 계속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올 연말쯤 국제공모로 진행하는 설계 단계부터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임기 내 건설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전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부지 면적의 경우에는 지금 15만 제곱미터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 유보지로서 10만 제곱미터를 더 확보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의 2배에 달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완전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입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최근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듯하다 취소했습니다. 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정치권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가 3대3 트레이드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기아는 NC의 최원준,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 선수 등 3명을 내주고 투수 김시훈,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 선수 등 3명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투수 김시훈은 프로 통산 4시즌 동안 174경기에 출전해 11승 12패를 기록했고 투수 한재승은 4시즌 동안 92경기에 출전해 1승 4패 등을 기록했습니다. 우투 좌타 내야수 정현창은 부산 토연중, 부산공고를 졸업하고 올해 NC에 입단한 신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5개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매월 한 차례 이상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요인을 점검하는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덥고 습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이렇게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벌써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논밭이나 도로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훨씬 높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더위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역시나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열대야가 나타난 목포에서도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고요. 고흥의 오늘 낮 최고 기온 무려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열대야와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